안녕하십니까, 시영 선생님입니다. 자, EBS 파이널 총정리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파이널 강의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EBS 파이널 총정리, 그 다음 두 번째는 파이널 실모, 실전 모의고사, 신형균 모의고사, 적중률과 퀄리티가 쩔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타임어택. 타임어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강의이기는 한데 구평이 끝나고 나서 시간 안에 도저히 못 풀어서 미쳐버리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 구성에 타임어택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크게 봤을 때 그 세 가지, 그 중에서 EBS 파이널 총정리 강의예요. 자, 여러분들이 6평이나 9평을 통해서 아, 문학 영역은 진짜 EBS 연계가 많이 되는구나를 피부로 많이 느꼈을 거야. 느꼈어? 그렇죠. 자, 일단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EBS를 좀 비교를 해보면 6평에 이제 문학이 5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3지문이 EBS 연계 지문이었습니다. 일단 조지훈 작가의 산상의 노래, 별이 5개 이러면서 선생님 분석의 신강의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성석재,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역시 선생님 책에 있었죠, 이것도. 그리고 전우치전, 이게 이제 소설 전우치전, 극문학, 시나리오 전우치전 이렇게 결합이 돼서 출제가 됐었죠. 기억이 나요? 6평에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 아니, 벌써부터 가물가물하면 안 됩니다. 시험은 니네가 봤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 출제 작품 3지문 다 선생님 교재에 실려 있었죠. EBS 분석의 신에. 그것도 별표 4개, 5개짜리로만 구성이 돼 있었지, 얘네가. 선생님 교재 분석의 신에는 별표가 1개부터 5개까지 쳐 있었는데 4개, 5개짜리 작품을 특히 잘 봐야 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다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EBS 연계 작품을 비교를 해보면 9평 같은 경우에는 일단 6지문의 문학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4개가 EBS 연계였습니다.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현대소설. 선생님 교재에 역시 분석의 신 수능 특강에 있었죠. 별이 4개 하면서 배웠던 작품. 그 다음 심청전. 심청전은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말을 했더만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은 수능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별이 5개 이러면서 수업을 했더라고. 그 다음 윤선도의 만흥. 이건 올해 수능 시험 45번에 나온다. 막 이러면서 했더라고. 요거. 그리고 김수영의 사령. 이 작품들 다 선생님 분석의 신 강의에서 별표 4개, 5개짜리 작품들이었지. 다시 말하면 별표 1개, 2개, 3개 친 작품들 중에 올해 6평, 9평 단 한 지문도 연계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다고 봤던 4개, 5개짜리 작품들. 9평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4개 중에 3작품이 다 별표 5개짜리 작품이었지. 얘 하나가 별표 4개짜리 작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신영균이 적중률이 기가 막히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능 문제 번호까지 맞췄다고 그랬죠? 자전거 도둑 올해 수능 32번에 나온다 막 이랬죠, 수업 시간에. 32번에 나왔어요. 올해도 이 파이널 EBS 총정리를 통해서 나올 만한 작품들을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잘 해줄 건데 파이널 기간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압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는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누군가 수능에 나올 만한 작품들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찍어줄 겁니다. 분석의 신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우리가 지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모든 작품을 막 독파하는 식으로 강의를 했다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 중심으로 해서 찍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작품이 올해 수능에 출제될지 잘 안 보이겠지만 내 눈엔 보인다.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골라서 하는 강의인가요? 아니, 전 지문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 지문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강의 목표는 요거예요. EBS 문학,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는 이 2권이죠. 전 지문 총정리할 겁니다. 전 지문 싹 다. 그렇게 하려면 원래 한 80강 돼야 돼, 강의가. 근데 이제 지문을 한 줄 한 줄 다 읽으면서 진행하는 강의는 파이널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교재를 좀 보면은 교재가 2권입니다. 2권. 줘봐. 책이 2권입니다. 그것도
두께가 상당합니다. 상당한 두께의 교재가 2권입니다. 하나는 현대문학편, 하나는 고전문학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파이널 총정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EBS 분석의 신 교재에서 별표 4개, 5개 친 작품들만 골라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좋다 이거야.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 중심으로 해주니까 좋은데 불안해하는 거야. 혹시라도 선생님이 별표 1개, 2개, 3개 쳐서 뺀 작품 중에 나오면 어떡하나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아예 책을 2권으로 가면서 전지문을 다 실어놨고 EBS 분석의 신 강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재에 뭐 일일이 설명이 다 달려있고 지문에 이렇게 안 돼 있었죠. 이 교재는 책 딱 열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모든 설명이 지문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미 내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말들 그리고 각 구절의 의미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핵심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선생님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딱딱딱 짚어주겠지만 여러분들도 수업만 듣고 퉁쳐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교재를 만들어 놨어. 알겠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학교 수업도 그렇고 학원 수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업들이 다 파행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학습량 자체가 작년 수험생들보다 훨씬 적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마무리할 때 어떤 애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이런 거야. 마무리는 실모지. 이러면서 한 이틀에 한 개씩 모의고사만 막 계속 푸는 거야. 뭐 이땡 모의고사, 상땡 모의고사, 바땡 모의고사 막 뭐 여러 가지 모의고사 해가지고 한땡 모의고사 해가지고 모의고사만 주구장창 풀어 제끼는데 그렇게 해서 점수 오르지 않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내 머릿속에 충분히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올해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머릿속에 많이 들어온 게 없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걸 핑계대고 싶겠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조건이었잖아. 그거는 너만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냐? 그렇지 않잖아. 그래? 너만 힘들었어? 걸렸어요 코로나? 그렇진 않았어? 어차피 다 똑같은 조건이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건 사실 핑계거리가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험생들 자체에 허수가 굉장히 많다. 이 말 잘 들으세요. 기존에는 수능 시험이 60만 명 정도가 이제 응시를 하는 시험이었죠. 이 중에서 사실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 30만 명. 나머지 30만은 나이는 고3이기는 한데 수험 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는 허수들. 보통은 이렇게 돼요. 매년 50%만 공부해도 그거는 많이 하는 거지. 너 재수생이잖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봐. 진짜 대학 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애들이 한 반에 반 되니? 반절 안 되지. 그러니까 반절 이상은 허수란 말이야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 대박인 게 올해는 수능 응시 인원이 사상 최초로 50만 명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수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50만 명 밑으로 떨어져. 48만 7천 명 정도가 구평에 응시를 했더라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반수생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다 포함한 숫자가 48만 7천 명. 자, 50만 정도 수능을 본다고 치자 올해. 이것만 해도 마이너스 10만이야. 10만 명이 줄어든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야. 올해 희한하게 여러분 학년이 출산율이 낮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재수 반수생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 올해. 그러면서 수험생이 많이 줄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이 50만 중에서 코로나 터지고 아주 막 이리저리 난리가 나면서 제대로 고3답게 공부한 친구들, 대학 가기 위해서 고3답게 공부한 친구들의 인원이 한 10만 명. 이건 내 뇌피셜이 아니야. 실제로 한 40만 명 정도는 수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야. 진짜 대학 가기 위해서 코로나고 뭐고 자기 관리 잘 하면서 열심히 한 애들 한 10만 명 정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인서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말하는 인서울 대학의 모집 정원이 10만 7천 명 정도.
이 얘기는 뭐냐? 원래는 인서울대학을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올해는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다 인서울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희대, 중앙대 이런 학교들 우리가 말로는 쉽게 뱉을 수 있지만 막상 가려고 하면 가기 쉬운 대학이 아니지. 근데 올해는 파이널 기간 마무리만 잘 해도 대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할 걸 하고 시험장에 간다는 전제하에 마무리만 잘 해도 그런 대학에 갈 수도 있는. 왜냐하면 모집 정원 자체가 이렇게 줄고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준다면 특히나 국어 같은 상대평가 과목에서는 쭉 치고 올라가는 거야. 시험 난이도랑 상관없지 상대평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신분 세탁의 기회가 왔다. 알겠나요? 너 반수잖아. 반수면 대학을 합격을 하고 조금은 다녔니?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도 못했겠는데? 그냥 어버버 하다가 그냥 아이씨 나 이럴 바에는 다시 수능 볼래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 원래 다니던 학교가 있었을 거 아니야. 합격한 학교 작년에. 올해 갈 수 있는 학교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마무리만 잘하면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된다는 얘기야. 요즘 애들이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선생님 남은 시간만 열심히 해도 제가 국어 2등급 맞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유튜브 라이브 할 때 맨날 들어오는 질문이야. 선생님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나요? 선생님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빈소리로 그럼 할 수 있다. 또는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들으면 할 수 있어. 이런 말 해주고 싶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각자마다 열심히 하는 정도가 다 다를 텐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네가 가르치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니? 응,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겠어? 그래서 내가 그러죠. 너 하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원래 9월 평가원과 수능을 비교해 보면 여기서 갑자기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오르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마무리 정리 잘 해가지고 그동안 다져놓은 것에 맞는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올해는 완전히 달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말했죠. 9평 등급 컷이 말해주잖아. 대다수의 아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수능을 출제한 평가원 교수님들이 깜짝 놀랐대요. 되게 당황을 했대.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렵게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야. 9평을. 쉽게 가려고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등급 컷을 보니까 우와! 올해 아이들이 본인들의 상상 이상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게 결론이 뭐냐? 수능을 되게 어렵게 낼 수는 없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재작년 수능같이 막 불수능 이렇게 가면 거의 폭동 일어난다고 봐야 돼. 애들이 막 이렇게 수능이 어려워선 되느냐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렇게 어렵게 안 냈는데도. 그래서 수능을 고난도로 출제하기 위해서 출제위원들은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적당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적당한 난이도보다도 약간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치르는 시험이다 보니까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 거겠지.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어렵다 이런 문제는 별로 안 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는 공부하는 애들과 안 하는 애들의 격차가 많이 날 거란 얘기야. 재작년 수능 국어 1컷은 84점이었죠.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불수능.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이나 그냥 적당히 한 애들이나 점수가 똑같이 나와버리는 거야. 왜냐면 맞을 수가 없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면 티가 많이 나는 그런 수능이 될 거예요. 알겠죠? 남은 기간 착실히 준비해야 되겠고. 자, 일단 수특, 수한, 전지문 심층 분석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분석의 신강의하고 다르죠. 여기 잘 보시면 지문에 전지문이 다 수록이 돼 있는데 지문에 다 이렇게 설명이 뭐 어휘풀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설명 뭐 시점 뭐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문제 나올 만한 것들 다 정리해 놨어요. 다. 분석의 신교재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았지.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던 거지. 잘 들으세요. EBS 분석의 신 수특과 수한을 들었는데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드는 친구들 잘 들어.
넌 수특수한 분석의 신 다 들었잖아. 이거 왜 또 듣냐 너는? 정리하려고. 그렇죠. 잘 들으세요. 분석의 신 수특과 수완을 다 들었다. 난 EBS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 듣지 마. 지금 꺼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분석의 신 강의를 들었는데 많이 내용이 희석이 됐거나 까먹었다. 특히 수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전에 공부해서 많이 까먹었다. 이런 친구들은 정리 겸 강의를 들으면 되겠고, 교재 자체가 분석의 신하고 완전히 체계가 달라요. 다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 들어있는 교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은 들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또는 뭐 나는 강의 들을 시간이 없다. 이과고 예체능이고 이렇다. 그러면 교재라도 구해서 보세요. 이 정도로 EBS가 치밀하게 설명이 들어있는 교재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만들려고 선생님 직원들이, 뭐 내가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 직원들이 거의 한 달 정도 밤을 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너무 고마워요. 막 집에도 못 가고 맨날 야근하고 막 밤새고 이런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뭘 보여주냐면,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화면에다가 몇 월 며칠 추가 근무 몇 시간, 몇 월 며칠 날 샜음, 몇 월 며칠 추가 근무 몇 시간 다 달아놨더라고. 다시 말하면 추가 근무 수당 내놔 이거죠. 내놔야죠. 뭐 어쨌든 열심히 일해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 그 직원들이 날밤 새면서 만든 교재야.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전지문 핵심 정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특수한 전지문 심화자료 학습. 심화자료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김수영의 사령 9평에 출제가 됐잖아. 분석의 신 옆에 날개지문에 심화자료가 들어있는데, 선생님이 심화자료는 3점짜리 보기박스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를 예상해서 넣어놨다고 그랬어. 똑같이 써 있어. 9평 보기박스랑 선생님 분석의 신에 있는 그 심화자료랑 거의 내용이 흡사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만약 3점짜리 보기박스가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내용이 보기박스에 제시가 될 것이다 까지 수록을 해놨습니다. 확장성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알겠죠?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EBS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수험생, 특히 반수생. 반수생들은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반수니? 재수예요? 고3이야? 고3이야? 너 학교 안 가? 안 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고3들은 학교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넌 안 가? 그래요. 요즘에는 이렇대. 그냥 학교 가기 싫으면 고3들이 선생님한테 연락해요. 끊어버리면 그러면 그래 알아도 된다. 오히려 오면 안 된다 막 이런 다음에 그래? 여기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거야? 연락? 열이 나지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열이 난다. 훌륭합니다. 미쳤네요 얘. 아니 지금 요게 지금 오전에 촬영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학생은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재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고 난 이 수업 들으러 오겠다? 네 맘대로 하세요 그거는. 뭐 어쨌든 EBS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고3 재수생, 특히 반수생들. 반수생 이제 와서 수특부터 이제 공부하려고 치면 눈앞이 깜깜할 거야. 언제 다 공부해 그거를. 그죠? 그런 친구들 이 강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수능 지문 적중을 원하는 수험생들, 올해 6평, 9평, 작년 수능까지 선생님이 문항 번호까지 맞춰버렸습니다. 선생님이 나온다고 한 지문들 100% 출제된다.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교재에 실려있지 않은 지문은 안 나와. 그럴 수밖에 없지. 전 지문이 실려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짚어주는 작품들이 수능에 출제가 될 겁니다. 그거는 그냥 그동안의 내력이 막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문 적중을 원하는 수험생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여러분들 6평이든 9평이든 우리가 화작문 먼저 풀고 그 다음 문학은 문학끼리 모아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영역 세 지문을 마지막에 풀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잖아. 그때 어디서 시간 단축이 많이 돼야 되느냐? 문학이죠. 왜 문학에서 시간 단축이 많이 돼야 돼?
연계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최근에 치러졌던 구평 한번 생각해봐. 시험 봤죠? 화법, 작문, 문법 이런 거 풀면서 이거 수능 특강이네 이러면서 풀었니? 전혀. 그죠? 독서 영역, 비문학도 분명히 연계를 했거든? 연계했다는 게 느껴져요? 모르겠지? 바이러스, 우와, 방역, 코로나인가 봐. 뭐 이러면서 막 푸는 거 아니야. 별 생각 없이 풀게 된단 말이야. 근데 문학은 이거 선생님한테 배운 지문인데? 이러면서 풀잖아. 문학 파트에서 시간을 많이 줄여야 비문학 풀 시간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중요한 게 당연히 연계 지문이죠. 그래서 시간 부족 때문에 고민되는 친구들은 근원적인 해결책은 타임어택이 될 거야. 타임어택 강의. 그 다음 두 번째, 이 연계 지문을 빠삭하게 공부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또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EBS 특공대라는 게 또 진행이 됩니다. EBS 특공대 옛날에 수특 분석의 신 강의할 때 있었어. 그거 뭐냐면은 EBS 지문들만을 가지고 만든 모의고사야. EBS 수록 지문만 가지고 만든 미니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에게 부여가 될 거야. 집에 프린트 있지? 집에 프린트가 없어? 미안합니다. 모든 집에 있진 않지. 집에 프린트 있어요? 축하해요. 있구나. 그러면은 그거 딱 뽑아가지고 연계지문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고 매주 한 회씩.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 이겁니다. 자, 파이널은 하고 왜 이름이 안 나와? 파이널은 누구야? 선생님이 항상 파이널 시즌에 이제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현장 강의는 그냥 아예 올마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막 아주 현장 강의 지랄 났습니다. 선생님 보통 현장 강의 한 타임에 막 200명 듣고 이러니까 50명 이상 나라에서 못하게 하잖아. 2부제로 수업이 돌아가요. 이번 주에는 절반 와서 수업 듣고 절반은 동영상 강의로 듣고. 근데 절반을 안 쳐도 50명이 넘어가니까 절반만 와도 100명이 돼버리니까 50명은 내 눈앞에 있고 50명은 옆 강의실에서 TV로 또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강의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온라인도 파이널 시즌으로 가면은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하나야. 자기 친구들이 듣고 점수가 올랐거든. 그래서 이제 파이널적으로 갈수록 이렇게 수강생이 증가를 하는데 파이널 프로그램 선생님이 3가지 준비 잘 해놨다고 그랬죠. 타임어택, 그 다음에 EBS 총정리, 그리고 신형균 모의고사. 이 3커리로 마무리 잘 하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자기 실력 발휘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봅시다.